2024년 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이곳에 75세 김순덕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아파트 5층, 25평 작은 공간.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그 꽃인 만큼이나 쓸쓸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가 울렸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텅 빈 식탁, 혼자 앉아 아침을 먹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다. 손자들이 어렸을 때는 이 식탁이 늘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할머니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화요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화요일. 큰아들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둘째 딸 은영이도 육아와 직장 일로 여유가 없었다. 손주들은 더했다. 할머니가 전화를 걸면 할머니 바빠요. 나중에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화면을 보며 계속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 사람들은 저 작은 기계만 보는구먼. 할머니도 스마트폰은 있었다. 3년 전 은영이가 사준 것이었다. 하지만 전화받기와 문자 보내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인터넷이니 앱이니 하는 것들은 할머니에게 외계어나 다름없었다. 점심을 먹고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라도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외로움이 조금은 덜했다. 경로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박영자 할머니, 최순자 할머니, 이금자 할머니. 모두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함께 산 이웃들이었다. 아이고, 순덕이 왔네. 영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인사도 잠시. 금세 할머니들은 다시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킥킥거렸고, 금자 할머니는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다. 너희들도 그거만 보내. 순덕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다.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순덕이는 아직도 이거 못하나?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재미있는 게 천지야. 손주들이 다 가르쳐줬어. 유튜브. 그게 뭔데? 영상 보는 거지. 노래도 듣고 요리법도 보고 웃긴 것도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어. 순자 할머니도 거들었다. 맞아. 나는 요새 거기서 젊은 사람들 먹방 보는 게 낙이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기만 해도 즐거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남이 먹는 걸 보는 게 왜 재미있단 말인가. 하지만 친구들은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만 그 변화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할머니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그 작은 화면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저녁, 할머니는 혼자 밥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김치, 평생 가족을 위해 만들던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식을 먹어줄 사람이 없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다.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할머니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짧은 전화. 잘 지내시죠? 저는 바빠요 라는 무성의한 대답.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지루해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몇 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 보였다. 민수, 은영, 그리고 손주들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가족이 다 함께 모인 적이 없었다. 다들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걸까? 새벽 4시, 할머니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건강식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했다. 화면 속에서도 할머니처럼 외로워 보이는 노인들이 등장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할머니는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렀다. 뉴스, 드라마, 재방송, 다큐멘터리. 별로 재미있는 것이 없었다. 그때 우연히 한 채널에서 젊은 여자가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왔다. 먹방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이게 그 유튜브라는 건가? 할머니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여자는 떡볶이를 먹으며 시청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여러분, 오늘 이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다음엔 뭐 먹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면 속 여자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누군가와 소통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고 이리저리 눌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었다. 누가 좀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자식들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다. 민수는 늘 바빠서 전화만 해도 짜증을 냈고, 은영이는 할머니, 그런 거 배워서 뭐 하세요? 라며 무시했다. 손주들은 더했다. 할머니는 몰라도 돼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할머니는 다시 경로당으로 향했다. 영자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영자야, 나 좀 가르쳐줘. 그 유튜브라는 거.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순덕이가 갑자기 웬일이야? 그런 거 관심 없다며? 그게 나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래? 좋아, 가르쳐 줄게. 어렵지 않아.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앱을 어떻게 켜는지, 영상을 어떻게 찾는지. 순덕 할머니는 손가락이 굳어서 화면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참을 연습한 끝에 드디어 유튜브 앱을 열 수 있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영상들이 나타났다. 요리, 노래, 춤, 게임, 일상.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중 요리 영상 하나를 눌렀다. 젊은 남자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어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남자는 김치를 너무 일찍 넣고 있었다. 할머니가 평생 해온 방식과는 달랐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번 해볼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75세 할머니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영자야,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영자 할머니가 웃었다. 하, 순덕이가. 영상 만드는 건 어렵다고. 젊은 사람들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영자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순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었다. 그럼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근데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해야 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순덕 할머니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영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카메라 앱을 어떻게 켜는지, 녹화 버튼을 어떻게 누르는지. 간단한 것 같았지만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돼. 이거? 아니, 그 옆에. 여기? 맞아. 잘했어.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했다. 화면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것도 신기했다. 손을 흔들어 보니 화면 속에서도 손이 흔들렸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들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영상을 찍어보기로 했다. 주방에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요리를 시작했다. 김치찌개였다. 평생 만들어 온 음식이었다. 하지만 카메라를 의식하니 손이 떨렸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일인데 왜인지 모든 게 어색했다. 김치를 넣다가 옆으로 흘리기도 했고 말을 하려다가 버벅거리기도 했다. 아이고, 이게 쉽지 않네. 1시간 동안 찍은 영상은 엉망이었다. 화면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작았고 내용도 중구난방이었다. 할머니는 영상을 다시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이 일이 재미있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기분이 좋았다.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계속 연습했다. 영상을 찍고, 지우고, 다시 찍었다. 손이 아프고 목이 쉬어도 멈추지 않았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졌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드디어 괜찮은 영상 하나를 완성했다. 김치찌개 만드는 영상이었다. 10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성과였다. 이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어떻게 올리는지 몰랐다. 할머니는 다시 영자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영자 할머니는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법부터 영상을 업로드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채널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채널 이름? 내 유튜브 채널 이름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할매네 밥상. 이건 어때? 오, 좋은데. 정겹고 따뜻해. 그래, 그걸로 할게. 채널 이름을 정하고 프로필 사진도 올렸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영상을 업로드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어. 정말? 응.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야.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본다니.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업로드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영상을 확인해 보았다. 조회수는 3이었다. 아마 자신이 몇 번 본 것과 영자 할머니가 본 것이었을 것이다. 댓글도 좋아요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시작이 반이지 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할머니는 매일 영상을 올렸다.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잡채, 제육볶음. 평생 만들어 온 음식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남겼다.
하지만 조회수는 여전히 한 자릿수였다. 댓글도 좋아요도 없었다. 왜 아무도 안 보는 걸까?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영상을 올렸다.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할까 고민하고, 낮에는 장을 보고, 저녁에는 영상을 찍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조금씩 늘어났다. 10, 20, 30점 여전히 적은 숫자였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였다.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들이 자랑스러워할까 싶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했어. 뭐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응, 요리 영상을 올리고 있어. 할매네 밥상이라고. 검색해봐. 엄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왜? 재미있는데.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요. 창피하게.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해. 왜? 엄마 유튜브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응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재미있어서 그만두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세요. 전화 끊을게요. 바빠서. 뚝. 전화가 끊겼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창피하다고.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문득 자신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75세 할머니가 유튜브를 한다니. 민수 말이 맞는 걸까? 정말 창피한 일일까? 다음 날 할머니는 은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혹시 딸은 다르게 반응할까 싶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은영아, 엄마가 요즘 유튜브를 해. 요리 영상을. 아,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그거 진짜 하세요? 응, 재미있어서. 은영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유튜브가 쉬운 줄 아세요? 편집도 해야 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 하고, 복잡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는 하고 있어.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엄마 나이에 유튜브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돈 때문이 아니야. 엄마는 그냥 그만하세요. 제발. 주변에서 우리 엄마가 유튜브 한다고 하면 창피해요. 또다시 창피하다는 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은영이는 짧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의욕이 사라졌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피하다고, 시간 낭비라고. 그 말들이 할머니를 짓눌렀다. 경로당에 갔을 때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다. 영자 할머니가 물었다. 순덕아, 요즘 영상 안 올리더라. 왜? 그냥 그만둘까봐. 왜? 잘하고 있었잖아. 애들이 창피하대. 내 나이에 그런 거 하지 말래. 영자 할머니가 혀를 찼다. 쯧쯧, 애들이 뭘 알아. 순덕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은 무슨. 순덕이, 내가 봤어.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그게 중요한 거야. 영자 할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랬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매일이 즐거웠다.
외로움도 덜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다. 다시 해볼까? 그래, 다시 해봐. 남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식들의 말은 여전히 마음에 걸렸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영상에 첫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는 핸드폰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확인했다. 할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따라 해볼게요. 짧은 댓글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좋다고 말해준 것이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 누군가 봐주는구나. 할머니는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정성껏 글자 하나하나를 눌렀다. 고마워요. 꼭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날부터 댓글이 조금씩 늘어났다. 하루에 한두 개씩. 사람들이 할머니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다. 대부분 따뜻한 말들이었다. 할머니 요리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목소리가 편안해서 듣기 좋아요. 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비록 타이핑이 느렸지만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했다. 조회수도 조금씩 늘었다. 100, 200, 500점 여전히 많지는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발전이었다. 이제 할머니의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어느 날 할머니는 구독자가 100명이 넘은 것을 발견했다. 100명.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할머니의 채널을 구독했다. 믿기지 않았다. 정말 100명이나. 할머니는 기쁨에 벅차 영자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영자야,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 어머, 정말 축하해. 두 할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할머니에게는 100명이 100만 명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감사 영상을 찍었다. 여러분 구독자 100명 정말 감사합니다. 75세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영상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100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할머니 영상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계속 울었다. 행복해서 우는 것인지, 감사해서 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래서요? 100명이면 뭐해요? 그걸로 돈이라도 벌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제발 그거 그만하세요. 창피하다니까요. 민수는 또다시 전화를 끊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었다. 할머니에게는 이제 100명의 구독자가 있었다. 100명의 사람들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할머니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내일 올릴 영상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까?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2달이 지났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영상을 올렸다. 비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빠지지 않았다. 영상은 할머니의 삶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댓글을 확인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다음 날 영상을 계획했다. 구독자는 천천히 늘어났다. 200명, 300명, 500명. 여전히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할머니에게는 가족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할머니는 특별한 댓글을 발견했다. 할머니, 제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 영상 보면 고향 생각이 나요.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음식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 외국에 사는 사람, 아마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외롭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처럼. 할머니의 영상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는 정성껏 답글을 달았다. 고마워요. 멀리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제든지 할머니 영상 보러 오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 답글을 본 사람이 다시 댓글을 달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75세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그날 이후 할머니는 영상을 만들 때 더욱 신경 썼다. 단순히 요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음식을 만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젊었을 때 식당을 운영하던 이야기, 아이들을 키우던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시청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좋아했다. 댓글에는 공감과 위로의 말들이 가득했다.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제 인생도 돌아보게 돼요.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요. ASMR 같아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매일 영상 기다려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댓글을 읽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어떤 날은 댓글이 50개가 넘게 달렸다. 할머니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했다. 한편 자식들은 여전히 할머니의 유튜브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온 아들이었다. 할머니는 반가워서 저녁을 차렸다. 민수야, 어서 와. 많이 먹어. 네, 엄마. 식사를 하던 중 민수가 말했다. 엄마, 유튜브 아직도 하세요? 응, 하고 있어. 민수가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정말 그거 그만하셔야 해요. 회사 사람들한테 들켰어요. 우리 엄마가 유튜브 한다고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창피해? 엄마가 뭘 잘못했어? 엄마 나이가 몇인데 유튜브를 해요. 그것도 요리 영상을.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걸 엄마가 하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누가 우습게 봐? 엄마는 열심히 하고 있어. 구독자도 500명이나 돼.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500명? 그게 많은 줄 아세요? 요즘 유튜버들은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이에요. 5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다. 500명. 할머니에게는 큰 숫자였지만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 500명이 소중해. 엄마, 현실을 보세요. 유튜브로 돈 벌려면 구독자가 최소 몇만은 돼야 해요. 엄마는 평생 그렇게 못 벌어요.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 그냥 쉬세요. 민수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섰다. 전 먼저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수가 나간 후 할머니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웠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500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간 낭비라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았다. 구독자 513명, 업로드한 영상 62개, 총 조회수 8,432회. 숫자만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댓글창을 열었다. 거기에는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힘내요.
할머니 영상은 제 하루의 힐링이에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500명이든 5,000명이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다음 날, 할머니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된장찌개였다.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었다. 여러분,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된장찌개는 제가 50년 동안 만들어 온 비법이 들어가 있어요. 정성껏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올리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경로당에 갔다. 영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순덕아, 요즘 영상 진짜 잘하더라. 나도 매일 봐. 고마워, 영자야. 근데 왜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할머니는 민수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쯧쯧,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순덕이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민수 말도 맞는 것 같아. 500명은 정말 적잖아. 적긴 뭐가 적어. 500명이면 이 경로당 사람들보다 많아. 500명이 순덕이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영자 할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500명. 실제로 만난다면 경로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숫자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래, 나는 계속할 거야. 그래, 그래야지.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다음 영상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구독자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는 영상이었다. 여러분, 할맨의 밥상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5세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말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할머니는 매일 행복해요.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는 보물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영상을 올리자 댓글이 폭주했다. 할머니 유유, 우리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분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500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곧 5,000명, 5만 명 될 거예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 사람들이 있는 한 할머니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민수가 내 유튜브를 또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5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행복하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영상을 찍을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었다. 3개월째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리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와 다른 소리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다. 할머니, 저 유튜버 박진성입니다. 할머니 영상 소개해도 될까요?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유튜버 박진성? 누구지? 영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자야, 박진성이라는 사람 아니? 유명한 유튜버야. 구독자가 100만 명도 넘어.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댓글을 달았어. 내 영상을 소개하고 싶대. 어머, 정말? 그럼 대박 나는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달았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박진성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75세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였다. 영상에서 박진성은 할머니의 채널을 소개하며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채널을 소개하려고 해요. 할매네 밥상이라는 채널인데요. 75세 할머니가 직접 운영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한 자릿수였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영상을 올리셨죠. 저는 이 할머니의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구경해 보세요.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할머니의 채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500명에서 1000명, 2000명, 5000명.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댓글도 쏟아졌다. 박진성님 영상 보고 왔어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힐링돼요. 75세 유튜브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구독 누르고 갑니다.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다니 믿기지 않았다. 영자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다. 순덕아, 봤어?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 영자야, 이게 꿈이 아니지? 꿈 아니야. 진짜야. 두 할머니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3개월 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한 것이다.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의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 다음 날 할머니는 감사 영상을 올렸다. 여러분, 할매네 밥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진성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75세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해요. 외로워서였어요. 가족들은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죠.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영상 조회수는 하루 만에 5만을 넘었다.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본 날이었다. 구독자는 계속 늘어났다. 7,000명, 10,000명, 15,000명.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할머니는 매일 새로운 댓글들을 읽었다. 하루에 수백 개씩 달렸지만 할머니는 최대한 많은 댓글에 답글을 달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저는 20대 대학생인데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 영상 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75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다시 힘내볼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20대 젊은이가 75세 할머니를 보고 힘을 낸다니. 할머니는 정성껏 답글을 달았다. 젊은 친구, 힘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할머니도 응원할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영상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다. 단순히 요리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힘들었던 시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래도 버텨낸 이유.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한 달 후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5만 명. 작은 도시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구독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광고 제의였다. 할머니의 채널에 광고를 싣고 싶다는 것이었다. 영자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설명해 주었다. 순덕아, 이거 돈 버는 거야. 광고 한 번 넣으면 몇십만 원씩 받을 수 있대. 정말? 내가? 그래. 이제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어. 할머니는 얼떨떨했다.
유튜브로 돈을 번다니. 민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할머니는 광고를 받기로 했다. 첫 광고 수익은 50만 원이었다. 75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번 돈이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나이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아들아, 엄마가 유튜브로 돈 벌었어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구독자는 계속 늘어났다. 7만 명, 8만 명, 9만 명. 할머니의 영상은 이제 수만 명이 시청했다.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렸다. 할머니는 여전히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려고 노력했다. 비록 다 읽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답하고 싶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 유튜브에서 10만 구독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영자야, 나 10만 명이래. 어머, 정말? 대박이야. 할머니는 10만 구독자 기념 영상을 찍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75세 할머니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줄 몰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조회수가 3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10만 명의 여러분이 할머니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었다. 댓글도 쏟아졌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10만 명은 시작일 뿐이에요. 100만 명 가자.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계속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줄 몰랐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다. 광고 수익이 들어와 있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은 200만 원이 넘었다. 75세 할머니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번 것이다.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자식들에게 줄까? 아니면 저축할까? 그때 문득 손주 얼굴이 떠올랐다. 민수의 아들 준호는 대학생이었다.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이 돈으로 준호의 학비를 도와주기로. 다음 날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준호 학비 엄마가 낼게. 네, 엄마가? 응, 200만 원 보낼게. 준호 학비에 보태. 엄마,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유튜브로 벌었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유튜브로요? 정말요? 응, 이제 구독자가 10만 명이야. 광고도 하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그렇게 비웃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시했었죠.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이후 민수의 태도가 달라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주말에는 집에 들러 영상 촬영을 도와주기도 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변화가 기쁘면서도 씁쓸했다. 돈을 벌기 전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이해했다.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할머니는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제 할머니에게는 10만 명의 가족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이었다. 10만 구독자를 넘기고 나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광고, 제의도 쏟아졌다. 할머니는 이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었다. 75세 할머니가 젊은 직장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악플도 생겼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런 댓글을 발견했다. 할머니 나이에 관종짓 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할머니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관종이라니. 자신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는 그 댓글을 지우지 않았다. 대신 답글을 달았다. 75세 할머니도 꿈을 꿀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머니의 답글을 본 다른 구독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응원해요. 악플 다는 사람들은 무시하세요. 우리가 더 많아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댓글들을 읽으며 힘을 얻었다. 악플보다 좋은 댓글이 훨씬 많았다. 할머니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악플은 계속 생겼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 요리는 맛없어 보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냐고 비난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다. 영자 할머니가 위로해 주었다. 순덕아, 유명해지면 그런 사람들 생기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잘못한 거 없어. 순덕이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문제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 할머니 말이 맞았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편 자식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민수는 이제 자주 집에 들렀다. 하지만 그 이유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다. 엄마, 유튜브 수익이 얼마나 돼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민수의 눈이 커졌다. 300만 원이요? 대박이네요. 엄마, 그 돈으로 저희 집 대출 좀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100만 원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나였다. 돈 때문에 온 것이었다. 민수야, 엄마가 이 돈으로 준호 학비도 되고, 은영이 애들 용돈도 주고 싶어. 그리고 엄마도 저축을 좀 하고 싶고. 하지만 엄마, 저희 대출 이자가. 민수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가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외로워서였어. 하지만 이제 돈을 벌게 됐으니 엄마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너한테도 주고, 은영이한테도 주고, 손주들한테도 줄 거야. 하지만 엄마가 결정하는 거야.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예전에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알겠어요. 엄마. 민수가 나간 후 할머니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돈이 생기니 자식들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더니 이제는 자주 연락이 왔다. 할머니는 그것이 슬펐다. 다음 날 할머니는 은영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 저희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은영아, 엄마가 매달 30만 원씩 주고 있잖아. 하지만 부족해요.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엄마도 돈 많이 버시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은영아, 엄마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니? 창피하다고 했잖아. 시간 낭비라고 했고. 근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도와달라고 하니 은영이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그땐 제가 몰라서. 엄마는 너희가 돈 때문에 오는 게 싫어. 엄마를 사랑해서 오면 좋겠어.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자식들이 변했다. 돈 때문에 변한 것이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영상을 찍었다. 이번에는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창피하다고, 시간 낭비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돈을 벌게 되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주 연락이 오고 도와달라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슬퍼요. 할머니는 돈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외로워서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돈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가족들이 돈 때문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사랑해서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영상을 올리자 댓글이 쏟아졌다. 할머니 유유, 너무 슬퍼요. 가족들이 그럴 수가 있나요? 할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10만 명의 가족이 있어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것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돈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야, 엄마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 엄마가 외로워서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아요, 엄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아들을 안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고마워, 민수야. 그날 이후 가족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민수는 주말마다 집에 들렀고 은영이도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 할머니는 행복했다. 유튜브가 준 선물이었다. 돈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다. 구독자는 계속 늘어났다. 15만 명, 20만 명. 할머니의 영상은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시청됐다. 자막을 달아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와 함께 영어 자막을 다는 법을 배웠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놀랐다. 나를 TV에 나오라고? 네, 할머니. 요즘 핫한 유튜버시잖아요. 할머니는 고민했다. TV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격려해 주었다. 순덕아, 나가봐.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 그래야 할까? 그래. 넌 할 수 있어. 할머니는 TV 출연을 결정했다. 촬영 당일 할머니는 떨렸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고 스태프들도 많았다.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할머니는 자연스러워졌다. 할머니,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뭔가요? 외로워서였어요. 가족들도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죠. 그래서 시작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아무도 안 봤어요. 조회수가 3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영상을 올렸죠. 지금은 20만 구독자이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믿기지 않아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준다니.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반응이 뜨거웠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구독자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영자야, 나 이제 50만 명이야. 순덕아, 너 정말 대단해. 할머니는 감사 영상을 올렸다. 50만 명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75세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합니다.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는 모든 댓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느꼈다. 이 사람들의 사랑을.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50만 구독자를 넘긴 후 할머니의 채널은 더욱 성장했다. 이제 할머니는 단순한 요리 유튜버가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어느 날 유튜브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100만 구독자를 앞둔 크리에이터들을 초대하는 행사였다. 할머니는 초대장을 받고 놀랐다. 나를 초대한다고? 영자 할머니가 웃었다. 당연하지. 넌 이제 스타야. 할머니는 서울로 향했다. 행사장에는 젊은 유튜버들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젊은 유튜버들이 먼저 다가왔다. 할머니, 할매네 밥상 구독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환대에 감동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같은 크리에이터였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생각했다. 100만 구독자, 정말 가능할까? 지금도 믿기지 않는데 100만 명이라니. 하지만 구독자는 계속 늘었다.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 매일 수천 명씩 구독자가 늘어났다.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영상을 만들었다. 요리뿐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담았다. 어느 날 할머니는 특별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영상이었다. 여러분, 오늘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75년은 긴 시간이었어요.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죠.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힘들었어요. 외로웠고 무기력했죠. 자식들은 바빴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지루해했어요. 그때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네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을 올리자 댓글이 폭발했다. 할머니 유유 눈물 났어요. 할머니,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저도 힘들 때마다 이 영상 볼게요.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100만 구독자 가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울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다니. 며칠 후 구독자가 90만 명을 넘었다. 100만까지 10만 명 남았다. 할머니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다. 정말 100만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때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구독자 90만 명 축하해요. 곧 100만 되겠네요. 그래, 믿기지 않아. 엄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편집이나 촬영 같은 거.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다. 이제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것 같았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도와준다면 엄마는 더 힘이 날 거야. 그날부터 민수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할머니의 영상 제작을 도왔다. 편집도 해주고 썸네일도 만들어 주었다. 은영이도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고 요리를 도왔다. 할머니는 행복했다. 유튜브가 가족을 다시 모이게 한 것이다. 예전처럼 식탁이 시끌벅적해졌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다. 어느 날 할머니는 100만 구독자를 앞두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다.
영자 할머니와 민수가 도와주었다.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 방송이에요. 100만 구독자를 앞두고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라이브 방송에는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할머니, 사랑해요. 100만 가자.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아가는 힘을 얻어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감동했다. 1시간 동안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요리법도 알려주고 인생 조언도 해주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후 구독자는 95만 명이 되었다. 100만까지 5만 명 남았다. 할머니는 이제 100만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다. 구독자가 99만 9천 명을 넘어섰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떨렸다. 곧 100만이 될 것이다. 99만 9,500명, 99만 9,800명, 99만 9,900명, 그리고 엄마, 100만 명이에요. 민수가 소리쳤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았다. 구독자 100만 명. 정말이었다. 75세 할머니가 100만 유튜버가 된 것이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영자 할머니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민수도 은영이도 손주들도 모두 할머니를 안았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는 눈물 속에서 웃었다.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할머니는 100만 구독자 기념 영상을 올렸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75세 할머니가 100만 유튜버가 됐어요. 믿기지 않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조회수가 3위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죠.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100만 명의 여러분이 할머니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머니가 증명했어요. 75세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200만을 넘었다.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유유. 100만은 시작일 뿐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도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계속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유튜브에서 골드 버튼이 배달됐다.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상패였다. 할머니는 그 상패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할머니는 상패를 거실에 걸었다. 매일 그것을 보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민수, 은영, 손주들 모두 할머니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식탁은 오랜만에 가득 찼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엄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민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수야.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래요. 유튜버. 손주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준호야.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되었다. 75세에 믿기지 않는다. 처음 시작했을 때 조회수가 3위였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지금 100만 명의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 이것은 기적이다. 나는 행복하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도 영상을 찍을 것이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100만 구독자를 달성한 후 할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할머니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유명인이 되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저 할매네 밥상 할머니시죠? 네, 맞아요. 와, 진짜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들의 사랑이 느껴졌다. 광고 제의도 쏟아졌다. 식품 회사, 주방용품 회사, 심지어 통신사까지. 할머니는 신중하게 골랐다. 정말 좋은 제품만 소개하고 싶었다. 한 달 수익은 500만 원을 넘었다. 75세 할머니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가족들을 도왔다. 민수의 대출도 갚아주고, 은영이의 애들 학원비도 대주고, 손주들에게도 용돈을 주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썼다. 오랜만에 새 옷도 사고, 친구들과 여행도 갔다. 영자 할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다녀왔다. 순덕아, 우리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 몇 년 만이야? 정말 오래됐지. 두 할머니는 제주 바다를 보며 웃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책이요? 네, 할머니.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100만 구독자가 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거예요. 할머니는 고민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될 만큼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민수가 격려해 주었다. 엄마, 해보세요. 엄마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는 책을 쓰기로 했다. 물론 혼자 쓸 수는 없었다. 출판사에서 작가를 연결해 주었다. 작가는 할머니와 몇 달 동안 인터뷰를 했다. 할머니의 인생,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힘들었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모든 것을 담았다. 반년 후,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75세, 유튜브를 시작하다였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할머니는 사인회도 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을 해주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책 읽고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니. 한편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요리 클래스를 여는 것이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 요리를 가르치고 싶었다. 경로당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클래스를 열었다. 여러분,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할머니 또래도 있었다. 모두 할머니의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다. 할머니는 정성껏 가르쳤다. 요리법뿐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요리를 배우면서 할머니의 삶의 지혜도 배웠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요리뿐 아니라 인생도 배워가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더 행복해요. 요리 클래스는 큰 인기를 끌었다. 매주 열렸고 매번 10,000원이었다. 할머니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TV 요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매주 한 번씩 나와서 요리를 선보이시면 돼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TV는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등을 떠밀었다. 순덕아, 해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줘. 할머니는 TV 출연을 결정했다. 첫 방송은 떨렸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서자 자연스러워졌다.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에 익숙해진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된장찌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된장찌개는 제가 50년 동안 만들어 온 비법이 들어가 있어요. 할머니의 방송은 큰 인기를 끌었다. 시청률도 높았고 반응도 좋았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요리에 매료되었다. 몇 달 후, 할머니는 요리책도 냈다. 할매네 밥상이라는 제목이었다. 책에는 할머니의 대표 요리법 50가지가 담겨 있었다. 요리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할머니는 바빴다.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하고, TV 방송도 나가야 하고, 요리 클래스도 열어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했다. 매일이 즐거웠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민수, 은영, 손주들 모두 할머니 집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예전처럼 시끌벅적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쉬셔야 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웃었다. 괜찮아. 할머니는 행복해. 바쁜 게 좋아. 하지만 건강이 걱정돼요. 걱정 마. 할머니는 아직 팔팔해. 손주 준호가 물었다. 할머니 유튜브 계속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모두가 웃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날 밤, 할머니는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75세 할머니의 하루였다. 할머니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였다. 영상에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영상을 찍고, 댓글에 답글을 다는 모습이 담겼다. 바쁘지만 행복한 할머니의 하루였다. 여러분, 이게 할머니의 하루예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75세에 이렇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다. 할머니 보면 힘이 나요. 저도 나이 들어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진짜 멋있어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계속할 수 있었다. 100만 구독자를 넘긴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할머니의 구독자는 150만 명이 넘었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니어 유튜버가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해외 진출이었다. 영어 자막을 단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해외 시청자들도 할머니의 영상을 좋아했다. Korean grandma's cooking is the best. I love her voice. So soothing. She inspires me to never give up. 해외 구독자도 늘어났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서 할머니의 영상을 시청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놀랐다. 미국에서요? 네, 할머니. 미국에서도 할머니가 유명해요. 할머니는 미국 방송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영어는 할 줄 몰랐지만 통역사가 도와주었다. Mrs. Kim, you started YouTube at 75점. What motivated you? 통역사가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했다. 외로워서였어요. 가족들도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What message do you have for seniors around the world?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75세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인터뷰는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미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외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편 할머니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이었다. 할머니처럼 유튜브를 하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이 많았다. 할머니는 그들을 위한 강의를 열기로 했다.
여러분, 유튜브는 어렵지 않아요. 할머니도 했어요. 수십 명의 시니어들이 모였다.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영상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차근차근 가르쳤다. 쉽지 않았다. 시니어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다.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못했어요.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몇 달 후, 할머니의 제자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 할배의 목공방, 할매의 텃밭, 시니어 여행기, 다양한 채널들이 생겼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웠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응원할게요. 할머니는 또한 자선 활동도 시작했다.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독거노인을 위해 기부했다.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싶었다. 자신도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할머니도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자선 활동은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할머니에게 상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시니어 모범상이었다. 할머니는 시상식에 참석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해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분입니다. 또한 다른 시니어들을 돕고 자선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시니어 모범상을 수여합니다.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상패를 거실에 놓았다. 유튜브 골드 버튼 옆에 할머니의 업적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특별한 영상을 올렸다. 여러분, 오늘 정부에서 상을 받았어요. 시니어 모범상이래요. 믿기지 않아요.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가 상까지 받다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할머니는 아직도 외로운 노인이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상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꿈을 다시 꾸게 됐어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이었다. 할머니처럼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시니어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도와드릴게요.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수백 명의 시니어들이 신청했다. 할머니는 그들을 직접 가르쳤다. 쉽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다. 몇 달 후, 프로그램을 수료한 시니어들이 유튜브를 시작했다. 다양한 채널들이 생겼다. 할머니는 그들을 응원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증명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들도 할머니처럼 성공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수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웠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제자들과 함께 단체 영상을 찍었다. 제목은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의 도전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시니어 크리에이터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할게요. 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니어들이 용기를 얻었다. 그들도 유튜브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뿌듯했다.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할머니는 계속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2년이 지났다.
이제 할머니의 구독자는 200만 명을 넘었다. 할머니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튜버가 되었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머니를 알았다. 할머니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할머니가 영웅이었다. 많은 시니어들이 할머니를 보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유튜브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앱 개발, 그림, 음악, 춤. 나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정부도 변화했다. 시니어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대통령과의 만찬이었다. 할머니는 청와대에 초대되었다. 할머니, 당신은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대통령이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좋아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할머니는 청와대를 나서며 생각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영상을 찍었다. 여러분, 오늘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믿기지 않아요. 75세 할머니가 청와대에 초대받다니.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영상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대단해요. 할머니는 국민 할머니예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머니도 유튜브 시작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니. 한편 할머니의 가족들도 변했다. 민수는 이제 할머니의 매니저 역할을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할머니의 일을 전담하기로 한 것이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하시기엔 너무 바빠요. 할머니는 아들의 결정에 감동했다. 고마워, 민수야. 내가 도와주니 힘이 나. 은영이도 자주 집에 왔다. 할머니의 요리를 도왔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 왔다.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다. 어느 날 할머니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었다. 시니어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여러분, 행복한 시니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시니어들이 서로 도우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플랫폼은 큰 인기를 끌었다. 수만 명의 시니어들이 가입했다. 그들은 플랫폼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다. 할머니는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도 했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젊어요. 마음만은요. 시청자들은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아직 젊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행복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보람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특별한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75세 할머니의 3년 회고였다. 여러분, 유튜브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3이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죠.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200만 명의 여러분이 할머니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유튜브를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넘었다.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렸다. 할머니 유유, 우리도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머니는 영원한 우리의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계속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3년 전, 나는 외로운 노인이었다. 가족들도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200만 명의 가족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도 영상을 찍을 것이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77세가 되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났다. 이제 할머니의 구독자는 250만 명을 넘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영상을 올렸다. 건강도 좋았다. 의사는 놀라워했다. 할머니, 77세 맞으세요? 60대처럼 건강하신데요. 매일 바쁘게 살아서 그런가 봐요. 할머니는 웃었다. 정말로 바빴다. 영상 촬영, TV 출연, 요리 클래스, 강연, 쉬는 날이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특별한 영상을 올렸다. 제목은 77세 할머니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제가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지금도 할머니는 77세지만 마음은 20대예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할머니가 증명했어요. 77세에도 인생은 아름다워요. 영상은 순식간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다. 댓글도 쏟아졌다. 할머니 말씀에 울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특별한 날이었다. 할머니의 구독자 250만 명 기념 파티였다. 민수, 은영, 손주들, 그리고 영자 할머니까지 모두 모였다. 엄마, 250만 명 축하해요.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예전에는 멀어졌던 가족들이 이제는 다시 가까워졌다. 유튜브가 가져다 준 선물이었다. 여러분, 고마워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요. 파티가 끝난 후,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벽에 걸린 상패들을 바라보았다. 유튜브 골드 버튼, 시니어 모범상, 그리고 최근에 받은 국민 포장. 모두 할머니의 업적을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를 열었다. 자신의 채널을 들어가 보았다. 구독자 250만 명, 업로드한 영상 900개, 총 조회수 5억 회.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었다. 할머니는 첫 영상을 다시 봤다. 김치찌개 만드는 영상. 조회수 3점, 떨리는 손으로 찍었던 그 영상. 지금 보니 정말 어설펐다. 화면도 흔들렸고 목소리도 작았다. 하지만 그 영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계속해서 다행이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마지막 영상을 준비했다. 제목은 나이는 숫자일 뿐 77세 할머니의 고백이었다. 카메라 앞에 앉은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매네 밥상 김순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외로웠어요. 가족들은 바빴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죠.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같았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조회수가 3이었어요.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창피하다고, 시간 낭비라고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영상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250만 명의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5세도, 77세도, 80세도.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77세지만 마음은 20대예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할머니가 증명했어요. 77세에도 인생은 아름다워요.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가능해요. 여러분,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유튜브를 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카메라를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슴이 벅찼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영상을 올리자 댓글이 폭주했다. 할머니 유유 사랑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할머니가 증명하셨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꿈을 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 감사할게요. 할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할머니는 댓글을 읽으며 계속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77세다. 2년 반 전, 나는 외로운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250만 명의 가족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란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영상을 찍을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